자유형 미집행자, 재판 도중 사라져 징역형을 피해 우리 주변 어딘가에 숨어있는 사람들. 이들을 쫓는 건 경찰이 아닌 검찰 수사관들입니다. 불구속 재판이 많아지면서 최근에 그 수가 급격히 늘어 전국의 검찰청마다 쫓는 사람이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를 남기고 어느 날 잠적해 4년 넘게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는 수백억 원대 자산가 이 회장. 그의 얘기는 2018년 영등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지만 깨끗했고 역세권의 가격까지 합리적이다 보니 특히 사회초년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는 라프하우스 오피스텔. 계약을 결심한 데에는 집주인의 평판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저 회장은 지금 이 건물이 지금 3개가 다 자기 거고 60억인가 막 이렇다고 이러면서 재산이? 네, 그러니까 아가씨 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인터넷에 치면 나온다 그래가지고. 좋은 매물과 신뢰가는 건물주의 모습에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했다는 세입자들. 그러던 어느 날 오피스텔이 공매에 넘어가게 돼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100억이 좀 넘었었어요. 전세 보증금 규모만. 일단 여기는 전세를 다 집어넣고 부동산하고는 월세 계약서를 썼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월세 계약서를 은행에다 집어넣고 건물 가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보증금은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담보 대출을 받은 거야. 이 회장이 세입자와는 보증금 6천에서 7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동시에 세입자들 몰래 보증금 500만 원의 허위 계약서를 이중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는 원본 대신 보증금 500만 원짜리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4개의 건물을 담보로 54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아 챙긴 겁니다. 알고 보니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 회장은 이미 구속돼 있었습니다. 선고는 유죄가 나오를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차 타고 왔었어요. 저기 재판받으러 올 때 지병이 있었어요. 투석인가 뭔가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이. 경고속으로 나와가지고 1심 선고가 계속 밀리고 있다. 병보석으로 풀려난 이 회장이 점점 재판에 모습을 보이지 않더니 디스크 때문에 그거 핑계로 나왔다가 그렇게 도주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 도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내보냈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가벼운 문제인가, 법을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이 회장이 운영하던 사무실이 위치한 광화문 한복판의 빌딩. 혹시 이곳에 그의 행방을 추적할 단서가 남아있진 않을까? 건물 관리인은 이 회장에 대해 어떻게 기억할까? 자기는 그 돈이나 뭐 이제 부동산 쪽에는 잔뼈가 굵고 정치 쪽에 아는 사람 많다 이런 걸 굉장히 어필하셨어요. 뭐 박근혜 씨랑 엄청 친분 있는 걸로만. 이 회장은 청와대가 내려다보이는 이곳 사무실에서 자주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기한테 관심 있거나 좀 돈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광화문 앞 멋진 사무실과 유명 인사들과의 친분, 감동 스토리가 있는 자서전까지 화려했던 겉모습과는 달리 정작 월세조차 자주 밀렸다는 이 회장. 저 임대료가 점점 밀려가지고 차입이 계속 미루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다 잠적해 버리신 거예요. 모든 서류나 이런 가구들 다 그대로 둔 채. 이 회장이 사라진 빈 사무실에 뒤늦게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 우르르르 아줌마들이 투자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찾아왔어요. 씨랑 뭐 사륜 여자도 있었고 뭐 애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더 아니구나. 중년 여성들에게 접근해 환심을 사고 이를 바탕으로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는 2013년경 전주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사우나를 운영했던 적이 있는 이 회장. 근처 병원으로 가 이 회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분의 본명이 예요? 예. 이상이 주민번호로 쓰신 거잖아요. 그 이름으로 60년생. 예, 60년생이 맞아요.
지난해부터 다른 사람이 신분증을 도용해 치과를 찾아왔었다는 이 회장. 잘 아세요? 잘 아세요? 아니 이거 하필이니까 찾아오러 오셨는데 사장님은 이 사람이 누구로 알고 계세요, 어머니? 이거 뭐야 거기 사장. 며칠 전까지 일행들과 함께 식당을 찾은 이 회장. 4년 6개월 만에 마주한 그의 모습은 도망자라고 보기에는 무척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작년 3,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본 것 같아요. 네, 직원분들도 사장님이 그럴 정도로 다 사장님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하나같이 그를 사우나 대표로 알고 있는 상황. 그는 이곳에 있는 걸까? 지금 올라온다고요? 성주 지났다고 하는데 서울에 오고 네. 어디로 움직일지 몰라서. 이 회장이 전주를 떠나 서울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어제 저녁에 서울 쪽으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동하고 그 저력자도 우리가 같이 추적을 했거든요. 둘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 이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고 있다. 조력자의 정체는 이 회장의 30년 지기 조모 씨. 그는 전주에서 이 회장과 함께 지내며 병원 치료를 위해 이 회장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수사를 통해 확보한 두 사람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해보자. 오후 3시경 전주에서 출발한 이들은 대전과 서울을 차례로 거쳐 밤 10시가 넘어 일산의 한 주택가에서 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가족과 같은 그 사람들과 살았더라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통화 내역을 좀 봐서 이때 조력자 조 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지금 픽업하러 갈 수 있거든요. 조력자는 일산에 거의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일단 고정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팀도 이 회장의 은신처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내려서 한번 그분 주변 한번 돌아보러 갈래? 혼자서? 차량 주변에서 조력자를 찾아보는 동시에 왜 소리가 나는지 들어볼까? 아니면 말이야? 갔다 오고요. 이 씨가 집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차량 바로 앞에 카페 있고 거기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은신처와 도보 2분 거리 카페에서 홀로 포착된 조력자. 이 회장은 아직 은신처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탐문을 갔던 수사관도 돌아왔습니다. 에서 지금 드라이기 소리가 뭐 나가는 거 준비하는 거 같이 드라이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때 지금 타에 탔습니다. 혼자? 네. 차 빼고 있는데? 차. 쓴다. 나온다. 준비해라. 기다려봐. 나온다. 나오라고 하겠다. 기다려봐. 준비해라. 나왔다. 이 회장도 곧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라고 해.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이 회장이 먼저 나오길 기다리는 수사관들. 그런데 그때 나온다. 드디어 이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기 뒤로. 형기병장 나왔어요. 선고 내용 아세요? 가서 현재형 알려줄게. 2심에서 고속으로 석방되셨잖아요. 1심 징역 5년, 2심 징역 8년. 그래서 형 집행을 왔어요. 그냥 검찰청에. 우선 나오세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잠깐.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저 혼자요. 혼자 사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지금? 예, 어머니 저 상당해가지고 얼마 전에 다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검거당할 것이란 생각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이 회장. 4년 6개월간의 긴 도주를 마감한 그는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맞아, 여기다 거기. 우리 먼저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세입자들은 솔직히 뭐
4,000에서 4,200, 작게는 3,700까지 다 받아갔어요. 전부 다? 예. 계약서에서는 뭐 이렇게 위조, 사무소 위조 그런 건 없어요. 세입자들에게 일부 보상을 해줬고 위조 계약서 역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이 회장. 항고하시면 그런 부분 좀 다퉈보실 생각이에요? 아, 그러면 당연히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1심 때 다퉈보시지 왜 그동안 좀 피해 계셨어요? 아, 피해 있는 것은 저 방에 있는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분이 3년 동안 내가 병간호를 했어요. 병원에 있으면서. 언제 그럼 자꾸 하신 거예요? 이번에요. 2023년도에. 그럼 자꾸 하신 지 꽤 됐잖아. 1년이요, 1년. 25년이니까 1년은 넘은. 네, 1년 좀 넘었지.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도주 기간 동안 이 회장은 어떻게 얼굴을 감추지 않고 사우나 사장이 됐던 걸까요? 사우나 관계자로부터 이 회장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혹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실제 소유주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옛날에 뭐 사우나 경험도 많고 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네. 아저씨 뭐 소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드리고 외국 있으면서 같이 사무실 가서 이제 친해지고 그런 경우죠. 그럼 이분은 여기 그러면 이제 컨설팅 해주러 그러면 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아시더라고요. 해당 사우나의 서류상 소유주는 이 회장이 아닌 30대 송씨. 우린 어렵게 송씨의 어머니와 통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건물을 하나 사야 되는데 좀 힘드니까 우리 아들 앞으로 이 건물을 사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기 돈으로 이걸 계약을 해서 사우나가 잘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물건인데 15억을 받았다 이거예요. 더 받아서. 그러면 5억이 차액이 남잖아요. 그 차액 속에서 일부를 우리를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빚이 계속 늘어지길래 내가 빨리 우리 아들 이름 빼주라. 없었던 걸로 하자. 나는 뭐 대답도 없더라고요. 이 회장이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결국 모든 빚은 명의자인 아들에게 남겨졌다고 합니다. 4년이 넘는 도주 중에도 이 회장은 왜 이렇게 사우나에 집착한 걸까? 이 사우나를 하게 되면은 파트가 여러 파트요. 식당, 매표소, 패밀리, 여자, 남자, 뭐 약간 몇 가지 같아. 그럼 거기서 보증금을 받아. 패밀리 같은 것도 1억씩이요. 그리고 니들 매출의 5%나 10%나 이익금은 나한테 주는 거야. 전세 사기처럼 보증금을 빼돌리고 직원들의 임금도 주지 않는 건 이 회장의 오랜 수법이라는 겁니다. 한 해 6천 건을 넘어선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업무는 현재 소수의 검찰 수사관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량도 있고 한데 이렇게 네 분이서 나가시면 조금 좀 인원이라는 게 좀 부족하진 않으세요? 차량 타고 도주할 수도 그렇죠. 부족하죠. 아무래도.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주권을 동시에 나가게 되면 이제 두 명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아무래도 좀 격렬하게 저항하는 성인 남성을 제압한다고 하면 2명에서 사실 쉽지 않긴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데 좀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집행자 선정과 수사 및 검거, 각종 행정 업무까지 모두 집행팀 수사관들의 몫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형사 재판 결과 통지를 보고 이제 자유형 미집행자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이 사람이 미집자라고 알려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보고 일일이 손수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가 불가능해 통신 기록 분석 등 제한적인 수단만으로 미집행자 검거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더욱 위협적이어야 할 법. 잃어버린 청춘의 꿈 임차인은 주관한다. 4년 6개월의 도주. 어쩌면 그가 외면해 온 건 법의 심판이 아닌 양심. 그 두 글자가 주는 무게였을지도 모릅니다.